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 이종서 작가의 월 수입 3천만 원 1인 비즈니스입니다. 혹시 지금 사무실 파티션 너머로 상사 눈치 보면서 이 생활 언제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셨나요? 그거 정말.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텐데요. 오늘 자료는 바로 그 막연한 불안감,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사라진 시대에 나만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그 고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맞아요. 회사 월급에만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내 머릿속 지식과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유일한 자본으로 삼아서 비즈니스를 만드는 1인 지식 기업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번 시간을 통해 회사 밖에서 나만의 가치를 어떻게 돈으로 바꾸고 또 경제적 자유를 향한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로드맵을 그려보겠습니다. 네, 이 자료가 흥미로운 게 시작부터 이렇게 하면 돈 벌어요 같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오히려 지금 직장에서 느끼는 아주 현실적인 고민들, 일할수록 성장하는 게 아니라 소모되는 기분,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이 회사 나가면 난 뭘로 먹고 살지? 같은 거요. 바로 그거죠. 그런 날카로운 질문에서 출발하거든요. 저자 본인도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끊임없이 미래를 고민하다가 그 돌파구를 컨텐츠와 플랫폼에서 찾았다고 해요. 이 과정 자체가 어떤 특별한 사람의 성공담이 아니라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의 지식이나 노하우, 심지어는 사소한 취미까지 이게 어떻게 비즈니스가 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죠. 정말 공감이 가네요. 자료 첫 부분에 나오는 직장인의 모습이 꼭 제 얘기 같아서 좀 뜨끔할 정도였어요. 어떤 부분이요?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불안해하는 그 모습이요. 책에서는 이걸 월급이라는 안정적인 울타리가 나이가 들수록 나를 옥죄는 외줄이 될 수 있다고 표현하는데 정말 전곡을 찌르는 비유 아닌가요? 와, 그 표현.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게 사실은 가장 불안정한 외줄타기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주체성의 문제로 이어지는 지점입니다. 자료에서 조직을 거대한 시계에 비유한 부분이 참 인상 깊었어요. 시계 비유요? 네, 대부분의 직장인은 그 시계의 부품처럼 시스템 안에서 정해진 역할만 하잖아요. 내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월급을 받는 구조에 익숙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1인 지식 기업가는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서 그 시계, 즉 시스템 자체를 스스로 설계하고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부품이 아니라 시계를 만드는 사람이 된다는 거군요. 와, 생각의 전환이 확 되네요. 결국 내가 만든 상품에 회사 로고가 아니라 내 이름 석자를 붙이는 경험, 그게 본질적인 차이겠군요. 정확합니다. 내 인생의 지분을 회사가 아니라 내가 100% 소유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어요. 내 인생의 지분. 월급을 받는 건 내 시간과 노동력의 지분을 회사에 넘기고 그 대가를 받는 거니까요. 반면 1인 기업은 그 모든 지분을 되찾아오는 과정인 셈이죠. 1인 지식 기업가라는 말이 참 흥미로운데요. 근데 사실 강사나 작가처럼 예전부터 있던 직업 아닌가요? 이 책에서 말하는 개념은 기존의 전문가와는 뭔가 다른 점이 있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괜히 어렵게 포장한 말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물론 기존의 전문가들도 포함되죠. 하지만 핵심적인 차이가 있어요. 자료에 따르면 1인 지식 기업가는 자신만의 지식 콘텐츠를 발행하고 유통하는 사람으로 정의되거든요. 발행하고 유통하는 사람. 네, 여기서 키워드는 유통이에요. 과거의 전문가들이 자신의 지식을 주로 오프라인 강의나 책 같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전달했다면 지금의 1인 지식 기업가는 좀 다르죠. 블로그, 유튜브, SNS, 온라인 클래스 같은 자신만의 플랫폼을 통해 직접 고객과 만나고 콘텐츠를 판매하죠. 플랫폼까지 직접. 그렇죠. 그래서 유튜브나 블로거처럼 자신만의 개성 강한 콘텐츠를 만드는 플랫포머라는 개념이 함께 나오는 겁니다. 유통 채널까지 직접 소유하고 운용한다는 점에서 훨씬 더 기업가적인 면모가 강한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지식을 파는 걸 넘어서 그 지식이 오고 가는 장터까지 직접 만드는 사람이군요.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장터를 만들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것도 자본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아닐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뭔가요? 2장의 제목부터가 지식 창업의 자본은 돈이 아닌 경험과 지식이거든요. 경험과 지식. 네, 일반적인 창업은 공장을 짓거나 사무실을 얻는 것처럼 큰 돈이 먼저 들어가잖아요. 실패하면 리스크가 어마어마하죠. 맞아요. 하지만 1인 지식 기업은 완전히 반대 순서로 접근해요. 자본은 지난 10년간 회사에서 욕먹어가며 쌓아온 업무 경험, 나만 아는 문제 해결 노하우, 주말마다 파고들었던 취미, 그 자체가 자본이 되는 거예요. 경험이 자본이다. 말은 좋은데 막상 제 경험을 돌아보면 이걸로 돈을 벌 수 있을까 싶은데요. 그냥 다들 하는 평범한 경험들인 것 같고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저자의 사례가 아주 재미있어요. 어떤 사례죠? 이분이 직장 다닐 때 취미로 추리소설, 인터넷 카페를 운영했대요. 취미로요? 네, 그냥 좋아서 했던 일인데 어느 날 한 게임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죠. 새로 만드는 추리 게임의 시나리오 자문을 해달라고요. 와. 카페에 올렸던 글들이 그들에게는 돈을 주고서라도 사고 싶은 전문적인 컨텐츠로 보였던 겁니다. 이게 비즈니스의 시작이었어요. 먼저 상품을 만들고 팔 곳을 찾는 게 아니라 내 컨텐츠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발견하고 나서 상품으로 다듬는 거죠. 순서가 반대네요. 그렇죠. 그러니 자본 제로 상태에서도 시작할 수 있고 리스크가 거의 없는 셈입니다. 와, 그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식이네요.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뭐가 팔릴지 미리 고민할 게 아니라 일단 나를 보여주고 나면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결국 핵심은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의 브랜드로 만드느냐는 문제로 귀결되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단순히 요즘 이게 잘 팔린다더라 하면서 유행을 좇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고유한 색깔과 이미지를 먼저 구축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될 수 있으니까요. 바로 그거죠. 자료에서 제시하는 5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걸 스스로에게 던져
여쭤보면 브랜딩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 질문이 있지만 저는 특히 세 번째 질문, 지속적으로 상대방에게 보여줄 수 있는 나만의 강점이 있는가? 이게 핵심 같아요. 아, 지속적으로? 네, 단순히 내가 뭘 잘한다가 아니라 지속적으로라는 조건이 붙잖아요. 이게 바로 일회성 재주자랑과 비즈니스를 가르는 결정적인 지점 아닐까요?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 그걸 꾸준히 컨텐츠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니까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지속성이 없으면 그건 그냥 취미에 머무르는 거죠. 그리고 그 지속성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산 도구가 바로 글쓰기라고 자료는 강조합니다. 글쓰기요? 네, 여기서 말하는 글쓰기는 단순히 문장을 예쁘게 만드는 기술이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 흩어져 있는 생각과 경험들을 끄집어내서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 구조화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과정, 그 자체를 의미하거든요. 아,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 그렇죠. 생각을 정리하고 자료를 찾고 논리를 세우고 스토리를 입히는 이 모든 과정이 글쓰기에 포함되는 거죠. 생각을 컨텐츠로 만드는 훈련이 바로 글쓰기인 셈이군요. 저자는 글쓰기를 시작하는 게 막막하다면 일단 잘 만들어진 다른 사람의 컨텐츠 구조를 꼼꼼히 뜯어보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조언하더라고요. 네, 일종의 역공학인 셈인데 아주 현실적인 조언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 등장합니다. 바로 약점을 컨텐츠로 만들라는 이야기예요. 약점이요? 보통은 강점을 팔아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저자가 과거에 쇼핑몰 창업을 했다가 처절하게 실패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그 실패 경험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공감과 위로를 주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실패 경험이? 네. 나도 저 사람처럼 바닥을 쳐봤는데 다시 일어설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주는 거죠. 내가 잘하고 자신 있는 분야가 아니더라도 나의 가장 약하고 아팠던 경험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돈 주고도 못 살 귀한 컨텐츠가 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정말 신선했어요. 그게 이 책이 말하는 성공이 단순히 1등, 넘버원이 되는 게 아니라 유일한 존재, only one이 되는 것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only one. 나의 성공담은 다른 사람도 흉내낼 수 있지만 나만의 고유한 실패담, 나만의 약점은 다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독점적인 자산이니까요. 실패가 가장 강력한 상품이 될 수 있다. 와, 정말 강력한 메시지네요. 그런데 이런 나만의 고유한 자산을 찾았다고 해도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으로 연결해야 할지 그 구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막연히 열심히 하면 되겠지로는 안 될 테니까요. 바로 그 지점을 자료가 명쾌하게 짚어줍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방식을 6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보여주는데 이게 단순히 나열된 게 아니라 마치 하나의 성장 과정이나 여정처럼 보이거든요. 아, 성장 과정처럼요. 네, 이걸 보면서 지금 당신이 어디에 서 있고 다음 단계로 어디를 향해야 할지 전략을 짤 수 있어요. 오, 그 6가지 유형이 뭔가요? 한번 들어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유형, 월급 받는 직장인에서 시작하죠. 안정적이지만 내 시간을 파는 구조이고 회사를 나오는 순간 수입이 제로가 되는 위험이 있어요.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분들이 두 번째 유형인 독립 프리랜서를 꿈꾸지만 자료는 이것 역시 시간을 파는 함정에 빠지기 쉽다고 지적해요. 아, 프리랜서도요. 네, 일하는 만큼 벌지만 내가 아프거나 쉬면 수입이 끊기고 끊임없이 일감을 따내야 하는 영업의 굴레에 갇히기 쉽다는 거죠. 세 번째, 자영업자도 비슷하고요. 듣고 보니 프리랜서가 마냥 자유로운 건 아니네요. 결국 내 시간을 투입해야 돈이 나오는 구조는 직장인과 본질적으로 같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진짜 변화는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뭔가요? 네 번째는 돈을 불리는 투자가, 다섯 번째는 시스템을 복제하는 기업가예요. 투자가는 자본으로 돈을 버는 거고 시스템 기업가는 프랜차이즈 본사처럼 내가 없어도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파는 거죠. 아, 시스템을 파는 것.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가 바로 1인 지식 기업가입니다. 이 유형의 가장 큰 특징은 돈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나 자신의 브랜드와 컨텐츠가 곧 시스템이 된다는 점이에요. 내 자신이 시스템이 된다. 네, 한번 만들어둔 온라인 강의나 전자책은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팔려나가잖아요. 내 시간을 직접 투입하지 않아도 소득이 발생하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직장인이나 프리랜서에서 벗어나 진짜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면 결국 이 시스템을 만드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게 자료의 핵심입니다. 아,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게 목표가 아니라 내 시간을 투입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최종 목표라는 거군요. 6가지 유형을 이렇게 단계별로 보니까 제가 가야 할 길이 훨씬 명확해지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려면 결국 실행이 제일 중요할 텐데 사실 아이디어는 많아도 막상 시작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이 모든 이론을 뛰어넘는 가장 중요한 절대자본으로 추진력을 꼽습니다. 추진력. 네, 특히 돈 한 푼 없이 시작하는 지식 창업에서는 이 추진력이 곧 자본금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으로 설명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5초 법칙. 머릿속에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5초 안에 몸을 움직여서 바로 실행하지 않으면 뇌가 스스로 위험을 감지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위험해 나중에 하자 같은 핑계를 만들어내서 결국 안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5초 안에 이메일을 보내든 검색을 하든 메모를 하든 뭐라도 해야 그 실행 확률이 급격히 올라간다고요. 네, 그 5초의 망설임이 아이디어와 실행 사이를 가로막는 가장 큰 벽인 셈이죠. 지식 창업가는 결국 아이디어를 얼마나 많이 그리고 빨리 실행에 옮기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추진력이야말로 돈보다 더 중요한 자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월 수입 3천만 원 1인 비즈니스라는 자료를 통해 평범한 직장인이 어떻게 자신만의 지식과 경험이라는 무기를 발견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는지 그 여정을 따라가 봤습니다. 돌아보면 핵심은 거창한 자본이나 남들이 놀랄 만한 아이디어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나라는 존재 자체를 깊이 탐색하고
생각하고 나의 경험, 심지어는 약점까지도 가치 있는 컨텐츠로 만들어서 세상에 내보일 용기, 모든 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를 뒷받침하는 건 결국 관점의 전환이죠. 이 자료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부분은 내 경험이 나에게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돈을 주고서라도 배우고 싶은 가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과정이에요. 아, 맞아요. 그 부분. 우리는 너무 쉽게 자신의 경험을 과소평가하거든요. 버나네 쇼가 이런 말을 했죠. 사람들은 자신이 가져보지 못한 것의 가치만 과장한다. 와, 어쩌면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는 것, 그것부터가 1인 기업가로서 내딛는 가장 위대한 첫걸음이 아닐까요? 정말 좋은 마무리네요.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서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당신의 지난 10년의 경험을 단 하나의 지식 상품으로 만들어야 한다면 그 상품의 이름은 무엇이 될까요? 그리고 그 상품의 첫 번째 고객은 누가 될까요?